시민주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EJ의 이동영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한 주 쉬었지 않습니까? 한 주 쉬는 게 이제 의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롭게 시즌2를 구성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거라고 하면은 과감히 또 교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뭐 박근혜 정부랑 다르지 않습니까? 국정화 고시해가지고 국민들 의견 받는 시간인데 얘들은 형식적으로 해버렸지만 우리는 받는다. 그랬는데 댓글이 거의 한 95% 이상 너무 좋다 이 조합이.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전혀 출연진의 교체 없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은 그럼 소개. 방금 감사합니다 하신 분은 손혜원 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벼랑 끝 전술 진성준입니다. 뭡니까 그게? 오늘 저 KFX 사업 예산액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종합정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새누리당의 일부 군 출신 의원들이 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KFX 사업이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네. 그래서 정부가 원래 방위사업청이 1,600여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싹 깎이고 670억만 남았던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증액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것을 증액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난 퇴장하겠다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의결 종족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성준 의원 뜻대로 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해가지고 670억으로 의결하고 부대 의견 달아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국방부의 한 간부가 벼랑 끝 전술을 쓰셨습니다. 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다 보죠.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상임위에서 딱 보시면 지금이 의결 종족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서 의사 전술을 구사하는 거죠. 네. 초선이 참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진성준 의원님 어디에서 당직자니까. 뽑은 최고의 초선 비례라고 뽑혔던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머니투데이인가 하는 신문에서 여러 종합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다면 평가에서만 1등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언론사가 뽑은. 눈에 많이 띄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진짜인 진짜 나타났다 시즌2 핵폭풍 정청래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다면평가 네. 그 하나에서 1등 했죠. 예.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이 세 분야를 이투데이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1등 그 작년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다면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안 좋겠죠. 다면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네. 자, 어쨌든 뭐 정치라는 게 자기 자랑만 하게 돼 있어요. 네. 나쁜 건 빼고. 네. 그리고 제가 공치사 이거 아주 잘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 공간의 공인가요, 그거? 이때 공짜와 그때 공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같은 것 같은데. 공갈은 공익적 일갈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공치사는 뭐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 그거는 라임을 맞췄다더니 이건 두음을 맞췄네. 아까 이용득 최고 출판기념회 했을 때 그때 또 이용득을 가지고 제가 말장난을 하고 왔죠. 멋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용득을 이용하면 득이 됩니다. 노동의 질이. 이용득을 이용하면 득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용득을 이용하면 득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나 이용득은 스스로에겐 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몇 분 동안 그 멘트 준비했습니까? 예. 올라가자마자 했어요. 바로 그냥. 네. 그런데 놀란 게 그 대단합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이 그 주 5일 근무를 실현시킨 사람이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삶의 질이 육아 있어요. 휴직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얘기를 안 해. 오늘 축사로 그런 분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한국 사회사. 문화사. 문화상가? 문화를 사회상가. 바꾼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멋졌어. OECD 국가 중에 최장 노동 시간이 계속 1등 했거든요. 네. 불명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거를 멕시코에서 1등 자리를 내주고 우리가 2등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주 5일이 정착되면서 우리가 2등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거죠. 오늘 보고 너무 재미있는 걸 봤는데
세상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저희 당에 들어와서 처음 봅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김한길 의원님도 오시고 뭐 박지원 의원님 물론 오시고 너무나 많은 기라상 같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용득 최고가 표를 많이 갖고 계시대요. 1,700만이라네. 노동자가. 한국노총. 이용득 깜짝 최고위원이 놀랐어요. 한국노총위원장 3번 했어요. 기록이고요. 이용득 최고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용득 최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노동운동할 때 학자가 한 명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학자가 접니다. 꼭 마지막에는 자기 자랑. 아니야. 왜 정청래 왜 최고께서 학자야? 학자입니까? 대학원도- 원룸으로 봐서 학자 풍모가 정치학 보인다고. 석사잖아 내가. 아 그랬어요? 그럼 학자지. 석사예요? 그거 저 네. 뭐야 국회의원 돼서 따신 거잖아요. 아니야 그 전에 땄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하려고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되셨군요. 북한 통일 정책 이걸 내가 대학원 전공했죠. 알겠습니다. 그 다들 동의하십니까 근데? 몰라. 석사 같지 않아. 손위원장님 2주 동안 뭐 별다른 일 없으셨어요? 아, 뭐 저는 그냥 항상 움직이면 자꾸 구설수가 아, 나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에서는 이제 제 역할을 온전하게 저한테 시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 여기 뭐하러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설수에 떠올랐어요. 네. 그 구설수 아닙니다. 내가 프랭카드나 만들려고 여기 온 줄 아냐? 에. 이 전문가 이렇게 썩이면 되냐? 나 그럼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죠.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 당명 바꾸는 것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네이밍 전문가로서 그게 아니고 네. 당명 바꾸는 거야. 제가 매 평생 했던 일인데 이름 바꾸는 거는. 근데 그 당명을 바꾸는 것에 주체가 이제 네. 이름이야 뭐 우리가 바꾸면 되지만 그 당의 이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저는 이것이 국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우리 소비자들 보통 브랜드를 바꿀 때 소비자들이 건 것인데 예. 그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 브랜드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꽃이 돼서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브랜드는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당명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당명의 지분 갖고 자꾸 얘기하지? 그러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난 이럴 거면 나 집으로 가고 싶다. 네. 그걸 줄 썼는데 그 앞부분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거기에 당명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아주 매우 올바른 정청래적 그런데 관점을 왜 갖고 있더라고요. 이 당은요 그 이름의 주인이 몇 명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오케이를 해야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지. 이런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명은 뭐 부르기 쉽고 기억되기 쉽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예. 제가 조사 한번 해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죠. 당명 안 바꾸고 뭐 하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기다리고 있죠. 당명 바꾸는데 저는 국민 공모 하려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진성준이란 이름은 진성준 게 아니야. 국민 거야. 아 그렇지도 않아. 불러줘야 되잖아. 그거는 근데 이번에 아무도 안 불러줘봐. 잘못 대비를 하신 거고 근데 이 당은 실제로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불러주는 거고 그들이 이 당 이름을 좋아해야 되고 아니 당의 진성준 주인. 의원이 당이에요. 그런데 네. 그 진성준 의원님은 일단은 이름에서 그 성씨가 너무 감사하지. 진성준. 진이라는 성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도 합니다. 네. 그게 아니었으면 뭐. 정청래 의원도 이름이 청래 참 좋아요. 그래서 아니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들지 말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자꾸 이 이름을 누구가 컨펌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시켜버리면 제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걸 안 해줘요. 네, 네이밍 전문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당명 바꾸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전에 뭐 이제 손혜원 위원장님이 뭐 지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하여튼 이 새정치라는 단어는 안철수 의원이 늘 자신의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고 부각시켰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합당하면서 그 김한길 대표 있을 때 합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갖고 왔는데 이 새정치라는 걸 빼버리면 안철수 의원 측에서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빼고 뭘 넣고 누구 지분을 다시 갖고 그런 게 네.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 이름만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총선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름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공모를 해서 사람들한테 뭐 10,000개면 10,000개 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아주 공정한 투표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이 뭐 새정치인 누구고 민주연합은 누구고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올해 안에는 못합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손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그만 두려고 분란 그렇게 일으킨다고 날리면 안 혹시 그래요. 당내에서는 뭐 두 분이 현역으로 계시니까 당내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당명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먼저 얘기하세요.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하실 줄 알았더니 원칙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또 정치적 현실을 한양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당명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보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런 정치적 요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일단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명을 부르기 쉽고 국민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에 7월 따른 달부터 절차가 지금까지 필요하다는 기다렸거든요. 제가 그 일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2달이 걸리면 이제부터는 연말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시간이 연말에 1월 달에 바꾸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표, 국민의 마음을 먹고 사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신다면 당명을 바꾸는 것이 좋냐 싫으냐 나쁘냐 요거부터 일단 조사를 당연하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당내에 이제 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국민의 공모를 거쳐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부르고 싶어하는 네네.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김 의원님 그 작업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이름에 대한 간단하게라도 제가 보기엔 뭐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명을 만약에 정말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당명 개정 작업은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예. 근데 당에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단위에서 이 당명 개정 작업이 준비되고 추진될 줄 알았는데 그 단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네.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당 내의 계파 갈등으로 당이 사분오열되어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오합지졸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당명 개정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총선의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저도 지역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길어. 예, 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시는 분서부터 새정치민주당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했다가 민주당 이렇게 얘기해야 얼른 알아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름 중엔 최악이 바로 그런 기억이 네.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여쭤볼게요, 진 의원님께. 네. 이 이름을 6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전략 홍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작업은 이제 네이밍 전문가를 모셔왔으니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께 뭐 이렇게 전권을 주고 추진해 갈 수 있는 건데 다만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위는 저희들 전략단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지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타이밍을 잡는다면 내년 1월 1일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못합니다. 글쎄 지금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안 어려워졌다는 됩니다. 말씀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시니 당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꾸려면 조금 빨리 작업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인식시키는 기간도 그렇죠. 필요하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뭐 지금 저도 민주당이라고 하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이 15대 때부터 19대 때까지 계속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당명이 계속 바뀌었어요. 선거 때마다. 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옳든 옳지 않든 뭐 열 몇 번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갖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기거든요, 이름은. 새누리가 멀쩡한 이름을 버리고 새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또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네. 근데 이 이름을 갖고 대중 속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긴 굉장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바꾼다. 근데 저는 꼭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름을 못 바꾸게 되면 제가 로고를 바꿀 거고요. 적당하게 뭐 새정치민주당으로 하게 되더라도 뭔가 전환은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래도 바꾼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난 여름인가요? 그 손혜원 위원장이 진짜 나타났다 처음 출연하시고 당명 바꾼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반응들이 거의가 다 바꾸는 게 맞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이루지 않아요. 새정치민주당. 지금 어떤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누가 말을 흘린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당으로 하면은 또 망신살이 뻗치는 게 그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또 있죠. 그럼요. 다른 민주당에. 그럼 그런 분란을 일으키면 그 이름 만들어 놓고 또 분란이 생기면 저는 그런 이름은 쓰지 말자고 그냥 할 겁니다. 새정치민주당이면 줄여서 어떻게 부르나요? 민주당이죠. 그냥 민주당은 부르나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그건 저 이제 사람들이 약칭은 정당에서 언론에 요구하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자기 이제 브랜드에 이제 이름에 그 등록을 해놓고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정치민주당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그렇게 다시 새정치민주당으로 해서 약칭으로 민주당으로 이렇게 한다. 그거는 괜히 얘기거리만 돼.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게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게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노림수죠. 덫을 딱 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모르죠. 또 이 당에서는 누가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밀어내면 저는 기회만 보고 있어요. 제 힘이 다하거나 제가 필요 없을 때는 여기서 뭐 제가 무슨 목표가 있다고. 손혜원 참겠어요. 홍보위원장께 제가 힘이 돼드리겠다. 말을 너무 잘해. 녹음해 녹화해. 아니 그거는 사실은 뭐 네이밍 전문가를 어렵게 모셔왔는데 맞습니다. 네. 정권을 맡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아니 그 매시 영입해놓고 출전을 안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페이스북에 써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됐고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뭔가 제스처가 있겠죠.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정식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번 제안해 볼게요. 내일부터 하신다 하더라고요. 최고위원이시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에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게시판에서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순위는 낮은데요. 게시판의 댓글은 1등이야. 아, 진짜로? 씹는 거지? 네, 엄청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만 안 봐도요 볼 수가 없어. 하도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돌직구 너무 좋았습니다. 정치인은 너무 돌려 말해서 답답했는데 손 위원장님의 돌직구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회차 기대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반면에 손 위원장님 너무 공격적인데요. 듣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듯한 뉘앙스 줄여주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것 있었고 참 역술인 정청래 최고위원님의 입담은 많은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진솔하시고 요즘은 유머 강화까지 살짝 느신 진성준 의원님. 그리고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진행을 잘 이끌어주시는 이 작가님 이건 뭐 응원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질문.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는 그냥 써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저는 트위터에 보니까 핵노잼 진성준 계속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진성준 의원이 상당히 유머 핵노? 늘었어요. 핵노잼. 핵노잼. 그런 엄청난 핵폭풍 같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대요. 제 심하게 재미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또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시즌2의 정청래, 손혜원, 진성준이라니 동메달 예상했는데 금메달 속보가 뜬 것과 같은 수준의 반가움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뒤에는 뭐
저를 칭찬한 건데 제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창피해가지고 이랬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없는데? 7번입니다. 7번. 이동영 작가는 당연히 팟캐스트 최고의 진행자이고 교체 불가능한 존재죠. 이제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네요. 네, 이런 네. 댓글들이 많아서 아니 저희가 좀 저희를 디스하는 댓글들 찾으려고 그랬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다 좋은 댓글만 있어서 역시 여러분들이 성원이 많이 있구나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진성준 의원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진성준 의원은 정청래 의원 드립에도 평정심과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뭐 디스야? 개누리가 삐딱하다고 깔 때부터 알아봤는데 정말 볼매이셔요. 정청래 의원님은 웃겨야 한다는 강박에 상대말을 듣지 않고 본인 할 말만 생각하시는 느낌이 자기 들어요. 디스가 아니고 정답. 정청래 의원님 디스군요. 우리는요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하면 꼭 말려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거든요. 방송사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물어보든 우리 당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더라고요. 네. 나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괜히 말려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2번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또 나가야 되나? 그리고 TV 토론할 때도 굳이 사회자가 묻는데 맞춰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있잖아요. 카피, 슬로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저 쌈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예우를 갖추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 말만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나가면 저도 제 말만 해야 되겠어요. 특히 종편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 바로 말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렸어요. 오히려 앵커한테 물어야 돼요. 그런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오히려 좀 공격을 해야 돼. 제가 물었어요. 저 이렇게 모르려고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하게 해야지. 진짜 써요. 이동영 작가에 대한 디스도 거기 있어요. 아 그래요? 이동영 작가는 전에 부모 교육에서 강의 들을 때 강사비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랬는지 참 성의 없이 시간도 다 안 채우고 처갓집 가야 한다고 일찍 가셔서 많이 실망했는데 진행은 정말 잘하시네요. 아 기억납니다. 이 강의. 기억나는데 재밌다 그거. 내가 한 20분 강의를 안 채운 것 같아. 1시간 반 강의였는데 왜 1시간 그랬어요? 10분 정도 했는데 그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성의 없게 느끼셨다면 참 죄송하고요. 예. 저도- 강사비는 정말 짜게 받았습니다. 그 강의에서. 예. 저도 요 방송 직전에 파파이스 하고 왔는데 테러 방지법 이거 쭉 뭐 설명을 하면서 묻더라고요. 김총수가 다 말했기 때문에 나 그냥 간다 하고 왔어요. 왜냐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 약속 시간을.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 녹화 날에 파파이스 네. 녹화가 있죠. 네, 7시에 하고 8시까지 하고 8시만 되면 무조건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 두 거니까. 테이블 뛰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할 때는 뭐 그건 저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강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자, 우리 말해가지고. 손혜원 위원장님하고 진성진 의원님 있잖아요. 이 시대의 참 진행인 이동영 작가에게 박수 딱 한 번 치자고요. 좋아. 자, 시작. 감사합니다. 출연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시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정말 이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찬성한 그 서명을 조작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한 사람의 필적으로 몇백 명 되는 이름을 쭉 쓰고 주소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머릿수만 이 종이만 채우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이만큼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또 같은 언론 보도인데요. 이미 그 교육부에서 알고 있었다. 그 종이들이 올 걸. 그래서 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정부 단체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특이한 상황은 아닌데. 늘 해왔으니까. 네, 별로 충격적이거나 뭐 심장이 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글쎄 교육부가 찬성 서명 용지를 직접 조작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 지난 행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2일 날 밤 11시부터 그 12시가 되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끝나니까, 거거든요. 예. 3일 날 새벽까지 교육부의 찬성 의견서와 서명 용지가 접수가 됐는데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알려지고 지금까지로는 못 들어본 이름의 네. 조직이거든요. 유령 단체 아닌가 네, 싶은데 네, 네.
그 운동본부 스티커가 붙여진 박스 50여 개가 교육부로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착하기도 전에 교육부 직원들 퇴근한 사람들을 다시 호출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분류 작업해야 되니까 다시 나와라. 그러니까 이것이 간다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는 알았다는 그렇죠. 것이죠. 서로 간에 내통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 이제 순식간에 이 많은 찬성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교육부는 그 다음날 바로 고시를 강행해 버리잖아요.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뭔가 야료가 있는데 무엇일까 어떻게 파헤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이를테면 조작되었다고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니 직접 교육부에 찾아가서 그 서명 용지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제보가 봐라 들어왔어요. 직접. 네. 근데 이거를 자료를 요구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가면 그 창고 같은 데 열어주겠습니까? 네. 그게 잘 안 열어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당의 도종환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소속된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지난 11일 날 교육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고로 다짜고짜 갔어요. 교육부 직원들이 막 이걸 말리고 막 어쩌고 하는 사이에 우리 보좌관들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머머머 대단하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머. 여기에 의하면 서명 용지라고 하는데 컴퓨터로 서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서명이 아니죠. 네, 컴퓨터 용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그리고 같은 필적의 사람이 쓴 걸로 보이는 서명지가 있는데 주소를 쓰라고 하니까 전부 상동. 다 똑같아. 어머. 상동. 그럼 저 사람 다 같은 집에 사는 거야? 공교롭게 강서구하고 마포구가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가 큰일 났는데.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서명자가 그 이름이에요. 다 비슷한 이름으로 쭉 있는 거예요. 성만 바꾸고. 예, 그 시체도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네. 그 시체가. 네. 예. 이거를 교육부 직원들은 이 보좌관들을 말리고 막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아주 민환한 보좌관이 재빠르게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 진성준 의원 씨를 보좌관이에요? 저는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못합니다. 예. 하여튼 요번에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 그 특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활동이 얼마나 그 빛나는지. 도종환 의원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제가 또 대포도 가끔 쏘고 아 잘했어요. 또 보좌관들은 기민하게 저는 사진도 찍어오고 네. 그리고 또 현장도 덮치고 네. 동숭동. 그러니까 스스로가 창피한 걸 아는 거예요. 국정교과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조사까지 서슴치 하고 벌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 하나 네. 있는데 제 친구가 그 교과서 출판사 사장이에요. 네네네. 제가 물었어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교과서 한번 개편하려면. 정상적인 게 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3년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교과서하고 달라요. 지금은. 검인정 교과서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1년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1년에 해야죠. 1년에 하려면 표절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절을 안 하려면은 예전에 그 뉴라이트 교과서 네.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교학사 거예요. 교과서. 그렇죠. 그 전에 대한 교과서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근데 교학사 교과서도 인터넷 자료 막 뺏기고 그랬어요. 거기도 시간이 없었거든. 네. 오류가 2,200개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로 교과서 1년에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쓸 수 없는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장담이 틀리면 진성준 의원의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만들어서 강제로 뿌릴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네임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요? 집필 위원들을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라고 말해놓고 지금 말 바꿨죠. 네, 그렇죠.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개하는 순간 본인들의 스텝이 꼬여요. 네,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겠죠.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아니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름 안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얘기들을 써야 되니까. 교과서를 만들어 뿌리는 순간 레임덕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2017년 3월 달에 뿌려지는데 그해 12월 달에 그걸 대통령 계산하고 내가 선거예요. 발언하는 거지. 손가락에 무슨 장지질 일은 없네. 참 역술인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아니 참 역술인은 예. 그럴싸하게 믿기게끔 말하는 게 참 역술인이야.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대 있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가. 그래서 지난 주말이죠 14일 날 전국에서 13만여 명이 서울로 집결해서 국정화 교과서 반대
또 노동법 반대, 노동계약 반대. 반대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시위를 벌였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왜 13만 명이나 모였을까? 그래서 정부에 뭘 요구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본질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그 본질은 사라지고 네. 이게 무슨 불법 파업이다, 폭력 시위다 이것만 잔뜩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아주 말을 잘했거든요. 조중동 종편에서 아주 말을 잘했어요. 준법 시위를 해야 된다. 경찰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준법 진압을 해라. 차벽을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야. 그렇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대법원에서도 불법 이렇게 이미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치하면 안 돼. 근데 단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가피한 상황만 차벽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다 쳐놓고 작전 계획 짜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불법을 기획한 거죠. 그러니까 차벽 설치하고 물대포 쏘고 하는 게 이거 시민들 오히려 자극한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주장이 많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오후 4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그 민중본부 측에서 집회 신고를 해요. 그런데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반려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법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고 따라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나 어디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그렇죠. 다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받지 않고 반려함으로써 불법 집회를 이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 그러면 불법 집회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다 불법 집회 참가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천 봉쇄한다고 하고 뭐 검거한다고 하고 이런 강경무리들을 늘 패턴처럼 반복해 왔죠. 자,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어쨌든 광화문 광장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차벽을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정선영 의원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서울시 조례를 들고 나왔거든요. 서울시 조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거랑 이게 상충되는 거죠. 네. 아니 최고 그 헌법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게끔 돼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 조례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맞느냐? 경찰은 조례를 따른 것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모든 법의 으뜸인 법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집회를 그리고 이게 법에 의해서 허가제가 아니라 그 신고제로 신고제라고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2014년 1년 동안 사용한 물대포의 물의 양이 있어요. 4,000리터입니다. 1년 동안. 네네. 근데 하루 동안 이번에 하루 동안 쏟아본 물이 18만 2천 리터. 엄청나네요. 45.5배. 그리고 캡사이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맞았는데 캡사이신은 651리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작년 1년치 사용량의 3배. 그러니까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 엄청나게 경찰이 물대포 쏘고 캡사이신 쏘고 차벽 다 설치하고 경찰로서는 그야말로 가포 비상령까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나가 계셨다는 걸 저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뭐죠? 야당 국회의원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러 나가는 거죠.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아들 딸입니다. 그들도 다쳐서는 안 되죠. 시위대도 다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면 항상 중간에 서서 양쪽을 말리는 역할을 내가 좀 하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손현 위원장 말에 제가 첨언을 하면 일각에서는 야당이 쏙 빠진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1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몇몇 언론 그 몇몇 의원들 개인만 나온 거고 뭐 대표도 나오지 않으셨고 박지원 의원 같으면 또 뭐 맛집 탐방했다가 또 엄청난 욕을 낙지 욕을 들어먹으셨고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전략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번 민중총궐기는 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제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는 정당이 이 행사에 적절히 결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주었고, 그다음에 그 민중 총궐기 대회 준비 본부에서는 당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 자격으로 다 참여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도부는 이 경우 정부가 이미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에 맞서서 민중본부 측에서는 행진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화대로 간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보여졌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전략단위에서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드려서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당 방침을 어긴 거예요? 지도부가 아닌 거지.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지도부가 아니야 나는? 모르는 중에 지도부가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피가 끓으시니까. 피가 끓으시니까 아니, 개인적인 제가 오히려 전화드렸죠. 전화드려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성준 의원도 전화 오고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지방에서 핸드폰도 통화되지 않는 곳에 있다가 핸드폰을 딱 켰는데 도종환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너무 차이가 난다.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빨리 올라갔지. 10시에 갔어. 네. 갔더니 이제 상황이 막 엄청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뭐 이번에 그 백남기 선생 일도 있고 그래서 12시까지 강화문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이미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날 새벽 5시에 들어갔는데 네. 물론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간다라고 네. 했을 때 위험 부담도 있는 거죠. 야당이 불법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또 쓰겠죠. 예. 그러나 저는 바람이 있다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치고 백보양보해서 그러나 개별적인 의원들 특히 이제 안행이라든가 뭐 관련 이런 상임위원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덜 다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캡사이신이나 물대포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 다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이제 새 파이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갖고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서로들 평행선이에요. 얘기가 네. 만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화적 시위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는데 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한 30명이 차벽을 쌓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을 지켜줄 수는 없을까. 국회의원들이 30명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양복 입고 배지 달고 이 새 파이프도 이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이 진압도 가행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 폴리스 라인이죠. 네. 근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그것이 과연 통할까? 미리 해야죠, 사람들한테. 이런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주최측한테 신뢰감이 있고 이렇다면 저는 현장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간띠를 잇고 우리가 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시위대 쪽으로 시위대도 경찰 쪽으로 못 가게 그렇죠.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신뢰성이 높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을 못하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를테면 이번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시민사회 단체의 지도부들, 뭐 이를테면 민주노총이라든지 민중연대라든지 이런 뭐 지도부들은 전농, 전농 이런 데는 일부러 그런 폭력 시위나 과격 시위를 준비하고 주도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지도부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의 과격한 참가자들이 이를테면 쇠파이프도 준비해서 오고 무슨 뭐 화염병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횃불도 준비해서 오고 무슨 밧줄도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집회를 주도했던 지도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소통하고 얘기해서 우리들이 앞에 나서겠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이 당에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지금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을.
그 일을 누가 경찰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분들을 말리고 했을 때 우리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아니 위원장님, 저도 이제 당시에 정청래 최고위원님하고 함께 그 이른바 경찰 차벽을 끌어내려고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맨 현장 맨 앞에까지 갔어요. 네네. 가는데 여기 왜 왔냐 당신들이 그 말리려면 오지 말아라 라고 사태질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위가 한번 또 생긴다면 저는 이 당에서 먼저 네. 우리가 나가서 폴리스 라인에 서겠다. 네. 가격 시위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어요. 저도 제가 2번 이제 옛날에 그 한진중공업 네. 그 희망버스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방패 앞까지 가슴이 닿았어요. 그리고 경찰을 뒤로 물리려고 그러고 또 시위대도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그냥 평화적으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 구호도 외치도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에게 안 돼요, 이게. 이번에 광화문도 똑같이 내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위대들은 자꾸 밀리고 경찰은 진압하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까지 나가서 뚫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섰어요. 근데 경찰은 저한테 캡사이신을 쏘고 네. 정청래 의원 비켜라.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해된다. 뭐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시위라는 거는 하면은 가열될 수밖에 그리고 없거든요. 감정이 폭발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사건들이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건 때문에 또 오랫동안 또 이 잡음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이렇게 소모전이 가느니 저는 이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시위가 며칠 날 한다 그러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50명이 나가서 앞에 쓰겠다. 경찰이 물대포를 쏠려면 우리를 쏴라. 그리고 쇠파이프 갖고 오시면 우리를 때리고 들어가라. 해서 이것을 한 번은 닿게 만들어주는 것을 누가 하나요? 근데 저는 이게 12월 5일 날 2차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저는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찰의 이 버스 이건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호 1주기 2차 집회 때 차벽을 없앴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그때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충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하고 딜을 하세요. 그렇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경찰하고 일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나가서 국회의원 50명이 거기서 그 선을 쓰겠다. 버스 없애라. 해서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맞겠다. 아니 저는 오히려 경찰이 그거를 안 받을 거라 봐요. 그런 딜을. 왜냐하면 경찰이 안 받죠. 경찰들은 이렇게 시위대를 자극해서 소위 말하는 폭력 집회가 되는 걸 아마 원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진 않겠죠. 아니 왜냐면요. 딴 나라 진짜로 사람인가? 아이씨. 보면 시위가 있고 그 다음 날 종편을 비롯해서 조중동 보수신문이 어떻게 썼냐면요. 무법천지, 공권력 실종, 술판 등장, 뭐 이석기 석방 구호 외쳐 13만 명 중에 이석기 석방하라 혹은 쇠파이프 들고 술판 버리고 몇 명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전부 그냥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 빌미도 주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4월 그건 정말 그런 줄 알아버리니까. 4월 18일 날 세월호 집회 때요. 세월호 유가족들 광화문 현파 밑에 네. 있을 때 그때 이제 물대포를 쏘라고 지시하는 그 종로서 경비과장이 물대포를 쏘면 잘 쐈어. 더 세게 쏴. 예. 아이고 그 물대포 쏘는 경찰한테 막 그 독려하고 자극했죠. 이러다가 결국 이제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서울청장이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동영 작가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실제로 경찰이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씌우고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을 거죠. 호도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벽을 치지 마라. 이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국회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단골 메뉴예요 이게. 예, 그렇죠. 계속 차벽을 설치하지 마라. 대안이 그러면 없잖아요. 평화적인 집회가 된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보장을 하겠다.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보장을 없는 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위원장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당이 조금 더 대중적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죠. 네. 불법 집회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저 집회 신고를 반려해 버려서 불법 집회로 만들고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이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차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벽을 치던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물대포는 뭐 여기 저는 정말 집에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사이트에다가 이 다들 어디 계시느냐고 제가 글을 하나 올렸었어요. 네.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해서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이 상황을 해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근데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그 앞부분이 다 없어져요. 13만이고 그렇죠. 12만이고. 네, 네. 그러면 이 일이 날 때,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냐고, 거기에 같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야당 의원이에요. 저는 여기서 페이스북이고 뭐 난리가 나갖고 사람 어디냐 할 때 누구누구 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댓글로 달았어요. 달면서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종편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던져서 좀 못할까. 여기서 누가 하나 좀 피 흘리고 하나 쓰러졌으면 좋겠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모든 거 다 빠져요. 저 목소리가요. 실제로 이제 시위 참가하시는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속상했어. 물대포 맞을 때 국회의원 같이 물대포 맞아달라. 그렇지. 이런 요구예요. 난 너무 속상했어, 사실은. 그래서 같이 앞에서 한 3, 40명이 딱 서 있으면서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막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물대포 맞고 하면은 여기서 이쪽 사람들한테 희생을 해야죠, 그거. 그 정도 희생 못해? 감옥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감옥보다 낫지 않아요? 캡사이신 맞았다니까. 맞았다고 본인이 자랑만 하는데 저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요. 그 상당히 참 뭔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저런 말씀이 일반 국민의 요구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 우리 편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근데 제가 공감합니다. 16일 날 공교롭게도 종편 두 군데를 출연했거든요. MBN 하고 JTBC 나갔는데 이 주제가 그냥 폭력 시위 대 과잉 진압이었어요. 똑같아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였냐 과잉 진압이었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모였냐는 건데 그건 이미 사라졌어. 사라지고 제가 그때 패널이 4명, 5명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 빼고 3명은 폭력 시위다. 저 빼고 4명은 폭력 시위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편에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런 패널 구성을 한 거고 이미 방송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1대4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뭘 이겨 뭘 이기기는. 이긴 뭘 이겨요. 그냥 나 혼자 핏대 세우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TV조선에 나갔는데 하태경 의원하고 토론을 했어요. TV조선 나갔어요? 예, 나갔습니다. 저는 나가자주의입니다. 네. 잘했어요. 예, 한마디라도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시껏 나가셨어요? 밤 9시 뉴스요. 나갔는데 하태경 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 숙주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말 조심해라. 경솔하게 규정하지 말아라. 뭐 우리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계속 견지해왔고 뭐 폭력 과격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종북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어. 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분들의 주장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폭력을 사주하고 그 폭력을 이를테면 지지해주는 폭력 숙주 정당이라고 저들이 규정하고 부르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그 요번에 이제 그 피켓들 난리 재밌었잖아요. 국정교과서 저지 피켓들 개인들이 한 것도 참 재밌었고 그래서 그 서울광장 시청 앞 광장에다가 토요일마다 한 번씩 하든지 매주 마지막 토요일을 하든지 축제같이 국정교과서 저지하는 그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빠와 함께 읽는 역사 교과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애들이 같이 고등학생하고 아버지랑 나오게 해서 거기서 도종환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강좌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이 자기가 만들어 온 피켓들을 들고서는 자기 거 설명하면서 있고 다 자랑하고 하고 한 2시간 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대로 즐기고 근데 기쁘고. 그거를 김재동 씨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재동 씨를 패러디해 가지고서 하나 올렸어요. 저는 그게 좀 이렇게 물결을 타고 이동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켓을 만들었던 제가 글씨를 직접 써서 한 게 뭐냐면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더니 국민 항복 시대를 여시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울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포맷이 그거예요. 피켓에 상도 주고 네. 그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의원님도 들고 나오고 저도 들고 나가고 들고 나와서 피켓 그날 쭉 해서 요 내용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너무 재밌을 것 지금 같아. 얘기한 그 상대 내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상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더 연구를 해야 돼? 네. 김재동 씨 그거 하고 우리 어버이 연합인지 무슨 뭐 난리 났었지. 대표인지 뭐 SBS 찾아가서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빼라고. 저런 종북 빨갱이 쓰면 안 된다고 빼라고. 아. 저는요 클린 캠프 그거 하지 말고. 네, 하지 말라고. 당에서 저한테 한번 이거 이벤트 해보라 그러면 제가 도종환 의원님하고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예, 싶어요. 예, 뭐 그런 기획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예. 제가 지금 기획 말고 실행이요. 아니, 그러니까 실행. 얘기하겠습니다. 당장 실천하세요. 해볼까요? 네, 실행하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 하태경 의원 얘기를 진성준 의원이 하셨으니까 네. 하태경 의원이 폭도들의 만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국민들을 폭도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 하태경 의원이 데모에는 일각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 본인도 학생 운동을 했고 데모 많이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 얘기 여기서 하지도 마요. 네, 글쎄. 뭐하러 해. 그렇게 경험이 있고 아는 작가님, 사람이 13만 군중 전체를 다 폭도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누구 얘기를 도와주려 했죠. 무슨 얘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하지도 마. 하태경 의원이라거나 또 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불법 시장 총으로 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JTBC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마구 때린다. 네. 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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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저기 나왔잖아 명쾌하게. 이완영 모든 의원. 국민이 총을 다 자유롭게 소지를 하기 때문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JTBC에서 김용남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손석희 앵커가 물대포 조준해서 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JTBC도 위증하다 그런 이용 보도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거 새누리당이 너무 망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얘기 네. 하지도 마. 뭐 막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륜을 저버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 파시스트들입니다. 이거 어쨌든 지금 그 물대포 맞으신 분은 지금 굉장히 생명에 위독하다 그러고 지금 네. 그런 상태인데 네. 이거 뭐 안행이나 이쪽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기 월요일 날 이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경찰청장 출석할 거고요. 아 다음 주 월요일이요? 예. 네네. 그리고 그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중환자실 가서 직접 이렇게 뵀어요. 뵈고 팔뚝도 이렇게 만져보고 했는데 매우 심각하게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 네. 라는 거고 가족 회의를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치. 그 산소호흡기로 지금 연명하고 네, 있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백 선생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이 저는 제2의 신유신 시대다라는 것이 이번 백남기 선생의 이 일로 더 극명해진 거죠. 박정희 유신 때 반유신 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중앙대 법대 68학번이랍니다. 그분이요? 네. 그리고 제적되고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80년 5월 17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형식을 했대요. 뭐 전두환 화형식이었겠죠. 그래서 포고령 위반으로 실제로 감옥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민운동을 하신 분인데 유신 때 박통에게 탄압을 받고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박통한테 네네.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하나의 박통이 나타나서 유신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포갑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 손혜원 현재 뭐 피켓 들고 왔는데 저건 뭡니까? 아 이번에 감투 쓰셨잖아요. 감투? 그걸 감투라고 하지 않고요. 감투잖아요. 네, 그래도. 그 집색이에요, 집색이. 불법 과잉 진압,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거 다 대책위원회. 외워요? 이렇게 긴 거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네. 우리 아하. 우리 손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그런 위원회의 제목을 제가 다 정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재미없는 이거를 제가 로고를 하나 만들어 선물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 직원이 홍보실 직원이 이제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고르셨는데 아니 제가 위 걸 골라. 요거 위 걸 골라요. 고를게요. 이거, 예. 잠깐 그런데 접으세요. 잠깐 접으세요. 요걸 위에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좋아 요걸로 보이는데. 바꿨어. 에헤. 요거 두 개 봐봐 이렇게.
아니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글이 잘 안 보여. 그게. 과잉을 여기는 광조한 거네. 그렇지. 불법과 진압이라고 사람들이 이거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과잉을 네. 강조한 거. 아무거나 쓰세요. 그럼 갖다 뭘로 드려. 하는 거야? 이거 다 드릴 때 저는 그거나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글씨를 크게 쓴 아, 거고.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밑에다가 불법 과잉 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정청래 세대. 우리 저 역시 손위원장님 눈이 높으신 것 같은데 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하니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편하죠. 예. 읽기가. 예. 저도 우리 정청래 최고 눈이 뭐 별로 안 높아서. 그래서 이거 다 드릴 내가 테니까 눈이 높지는 않은데 시력은 좋아. 가져가셔서 그게 좋은 것 보시면 같아요. 되겠어요. 네, 이걸로 그러면 하는 걸로. 네. 박수. 알겠습니다. 한 번. 감투. 하나 둘 셋. 셋. 한 번. 네, 감투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거 위원장 달았다고 뭐 당에서 조금 더 뭔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그거 없고. 아이, 또군요. 근데 뭐 거의 저 혼자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인데 위원은 없고 위원장만 활동하는 걸로. 제가 이 팟캐스트 나오기를 이제 오늘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 본편의 시작이잖아요. 네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치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뭐 할 말도 없고 사람들 기대는 많이 하고 그래서 네 명 중에 지금 가장 많은 말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잠깐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제가 가서 무슨 질문을 할까요? 아 받았군요 했어. 미리.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다 빼고 3개만 물어요. 네네네 그렇게 두 하세요. 분한테 질문하는 네네네. 거. 지금 그 묻는 시간이에요? 아니 굉장히 간단해요. 예. 그럼 괜찮아요 뭐 하면 되지 뭐. 막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막 하면 언제 더러운 우리가. 분열 정치의 마침표는 언제냐요? 더러운 분열 정치. 이 그 저한테 물으시는 네. 겁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내 분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분열을 막 이렇게 촉발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시기에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 오늘 광주 조선대학교 특강을 통해 가지고 당의 분열을 끝장내기 위한 당신의 보관 이런 것들을 내놓았지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우리 당의 대권 후보자들이 국민의 지지가 있는 대권 후보자들이 서로 손을 잡자. 그래서 선거 때까지 공동으로 당을 이끌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분들이 개파적인 이해 또는 자기 공천권 때문에 당 대표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이 기왕에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했던 공천 혁신 안대로만 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당의 문화가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재인 대표의 구상을 중심으로 당의 분열이 끝장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다른 질문 하기 전에 지금 문 대표가 문안박 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된 것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그렇습니까? 것으로 알고 있고 박원순 시장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다만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치적 제약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정도의 입장을 당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의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건 뭔 말이에요? 공천권이죠. 아닙니다. 그건 오해세요. 지금 그렇구나. 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천제도 혁신을 함으로써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오늘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드리겠다. 하지만 당 대표라고 해서 특정인 몇 사람에게 공천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 내 권한이 아니다. 그렇지. 내게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나가는 자기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당에 이를테면 뭐 최고위원이 따로 계시지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지금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요 구상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 달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우리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당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혁신에 관한 전권을 혁신위원회에 위임하고 혁신위원회가 결정하는 모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결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와 똑같은 정치적 결의를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린 했는데 지금 뭐 뭘 또 해. 비주류 쪽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또 흔들고 좀 있잖아요. 답답한 국면이요. 우리 벌써 잊었지만 재신임 국면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오케이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네. 근데 또 흔드는 거예요. 이게 네.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갤럽 조사에서 5% 지지가 5%. 나기 때문에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리얼미터에서는 또 20%가 나왔거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사퇴해야 될 명분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론조사 5%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 논 거는 굉장히 빈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를 흔들기 위한 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흔들기를 한 분도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 대표 흔들기 없이 다 뭉쳤으면 훨씬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흔들어대니까 떨어지지. 새정치민주연합 그 이유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안 하잖아요. 아, 다 알고 있습니까? 나만 다 알고 있는 게 알고 있지. 아니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다 알고 지지율 있지. 하락의 1위가 대표 흔들기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두 번째 질문이요. 아까 얘기 나온 것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청래 최고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아주 단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야당은 왜 중요한 때 나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겁한 대답 같은데. 비겁한 대답이 아니라 야당답지 못하니까 못한다는 야당 역할을 거. 못하니까 그렇죠. 남 얘기 같이 그러시면 안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예. 이렇다 봅니다. 정당을 영어로 파티라고 그러죠. 이것은 파트의 파생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분이죠. 그래서 야당이 특히 여당도 아닌 야당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어느 집단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48%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의 국민한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어로 치면 어퍼지션 파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뭘 반대하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 쪽에 있는 정당이죠.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해달라. 이게 야당성이에요. 선명성. 그렇죠.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찍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도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면 48% 정당 지지율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런 질문을 저만큼 많이 받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야당성을 잃었다는 얘기인가?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정청래처럼. 혼자서? 그러니까 정통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정청래 이재명처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이제 선명성의 부활인 것이고 야당이 가야 할 길 아니냐. 저는 그것도 좀 반대예요. 뭐냐면 정청래 이재명처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왼쪽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잖아요. 그러면 링커도 있어야 되고 풀백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농담처럼 정청래처럼 하면 된다는 게 뭐 제 본심은 아니고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놓고 왼쪽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중원을 되는데.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전체 뭐 경기를 지휘하는 뭐 감독이 아마 문재인 대표가 되겠죠. 공을 몰고 들어오는 그냥 그리고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링커 역할 뭐 이런 걸 하고 또 아주 최종 스위퍼 이런 역할은 또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포지셔닝을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포지셔닝이 안 됐으니까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야 되겠다. 이게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지셔닝을 어렵게 하는 게 개파입니다, 당에. 그리고 이 개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국에 대한 인식 또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사실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 크게 두 개의 정치 노선과 관련된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면서
이를테면 논쟁해가지고 한쪽으로 결정이 나면 여기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야 비로소 포지셔닝이 되는 그렇죠. 건데 결정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당 안에서 개파가 다르더라도 목표는 중요한 어떤 목표는 하나 아닌가요? 네. 그렇지 정권 교체.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정에서 노선의 차이 또는 전국인식의 차이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되 논쟁의 결과로 그렇지. 결론이 나면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승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끝나는 건 아니고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왜 저한테 또 하세요? 이거 아주 쉬워요. 아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니까. 새정년의 당원들은 어떤 일을 하냐요. 그리고 그 당이 당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재미도 없는 질문을 왜 갖고 왔냐면 저도 궁금해요. 네, 그건 긴데 이분도 아마 자기가 당원이 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뭔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또 과거의 민주당의 당원은 지금까지 선거 때에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표를 달라고 또는 민주당의 표를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는 또는 구걸하고 다니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또 당내 경선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당직에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동원의 대상이었고 또 이런 전국 상황들이 발생하면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정당 활동이 없다가 이런 데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역할만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 당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정당 활동의 전형을 개발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이나 이렇게 뜻있는 젊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서서히 그 전범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서는 당원 협동조합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이를테면 나눔 장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에도 참여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을 낮은 차원에서부터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기하게 제공해주고 그리로 정당 활동의 전형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맹아적입니다.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나요?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만난 당원들 저한테 얘기가 오는 분들은 뭐 불만이 뭐 굉장히 네. 팽배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짧게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현재 상태는 이런 거죠. 당의 정책을 보고 자발적으로 입당을 하는 것이 진정한 당원이잖아요. 네.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당원은 네. 그리고 그러나 당원들이 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당의 정책 이런 건 하고 상관없이 난 정청래 의원 좋아하니까 정청래 의원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입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구별로 지역위원장의 개인기, 친소관계, 호감도 그걸 보고 실제로 입당한 당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을 떠난다 만약에 우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려면 가장 올바른 당원은 나는 저 당의 정책을 지지하니까 나는 입당하겠어. 그래 당원으로 자랑스럽게 나는 새정치민주당 연합 당원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의 정체성의 확립 이것이 입당을 당원을 만드는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진짜가 나타났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진성준이 좋아서 진선미가 좋아서 김광진이 좋아서 한 거죠. 당의 정책이 좋아서 한 사람 있을까요? 아유, 많죠. 지금 우리 저 세대 이 팟캐스트를 있는데. 듣는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거라고.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회원을 늘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원 아니 우리 여기 팟캐스트 구독자 구독자를 좀 많이 늘은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제 정치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책이나 정체성, 정치 노선을 갖고 정당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또 인물이거든요. 팬심이지. 네. 그 정치인이 그 정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마포의 여러 당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전한 팬심으로만 정당 활동을 운영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그렇죠. 정당 활동이 아니다. 예. 정당 활동의 전형을 만들어내야 그래서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 당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당을 지켜왔던 참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손위원장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 갖고 오세요. 알아서 그러려고 그래. 매주 한 두세 개씩.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 갖고 이거밖에. 와서 질문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님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부는 줄이고요. 우리 2부에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셀프 디스. 뭐 할까? 오늘은 일단 누굽니까? 도종환. 도종환 의원입니까? 도종환 의원을 전화로 한번 모시도록 꿈의 하겠습니다. 시인. 꿈의 시인. 착한 시인. 네. 서정성 그 자체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푸근하게 하는. 나쁜 시인이란 말도 있어. 아, 그래요? 아, 다른 시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시인이야. 왜? 혼자 잘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